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뭐, 지난해도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크리스마스 날 대연각 화재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렇게 보면 또 아주 커다란 사건, 사고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죠. 어느 해였던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에, 어, 고향을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한 30분 이상씩 막 기다려가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그 길거리에 이제 전파사에서 내는 큰 스피커를 통해서 대형가 호텔에서 화재가 불이 났다. 그렇게 이제 막 방송이 나오고. 어려서라기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추억인데, 하여튼, 바로 이 크리스마스 날, 그런 아주 대형 사건, 사고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크리스마스는 어찌됐든 이제 뭐 즐거운 날이죠. 사실 요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실종이 됐습니다. 제가 90년대 미국에 출장을 가보면, 뭐 미국은 뭐 11월부터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뭐 미국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무렵에 미국을 가서 거리를 다녀보질 않아 갖고. 어,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를 이제 탈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옛날같이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어, 즐거운 성탄이죠. 음, 저는 아직 카톨릭 신자긴 하지만은 생활화가 좀 덜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나면은 뭐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신자들끼리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은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 입에 그냥 낯설어요. 음,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 링크를 어,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대한각 화제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거의 뭐 이런 것들은 간과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단파방송 수신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단파방송. 단파방송 하면은 이제, 어, 그, 어, 옛날에는 단파방송 하면은 이제 간첩들이 무슨 암호문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제 듣는 그런 방송을 이제 통상 지칭을 하죠. 그리고 단파 방송이 좀 잡음이 좀 덜하고 깨끗하게 들리는 그런 특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 많이 개선이 돼서 어, 그렇게 지글거리는 잡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방송을 듣는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아날로그 방식의 이 주파수를 감지하는 그런 다이얼을 돌려갖고서 이제 방송 이제 주파수를 잡아내서 이제 듣는데 정말 잡음이 그냥 컸었죠. 네. 근데 이제 비교적 잡음이 적게 들리는 것이 이제 단파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 이게 단파 방송이다. 좀 그냥 다른 방송보다 좀 깨끗하게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단파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비밀스러운 이런 어떤 지령 같은 것을 이제 간첩들에게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송출하죠. 어떤 비밀 지령 같은 것을.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의 얘기고 6.25 전쟁 이후의 이제 얘기죠. 6.25 사변 이후에. 그런데 이제 1942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기 3년 전이죠. 그때 이제 경성방송 즉 지금 한국방송공사 KBS죠. 그 전신이 이제 경성방송국이니까. 근데 거기 직원들이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에서 이게 자꾸 패전하고 밀리고 있다. 이제 이런 방송들을 사실은 뭐 지금도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들어오는데 그 방송이 바로 이 단파를 타고 이제 들어왔었다라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뭐 라디오도 없었고 그때는 나조라고 했죠. 나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외갓집 시골을 가면 라디오가 없어갖고서 그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그 각 집집마다 달아준 그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이 스피커가 하나 이제 이 지붕 밑에 달려 있어 갖고서 아침 6시가 되면 방송이 탁 시작이 이제 돼서 노래도 흘러나오고 이제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 시대, 60년대도 그랬으니까 40년대야 뭐 일반 그 백성들은 뭐 방송을 듣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이제 이용을 해갖고서 어, 이 단파 방송을 이제 수신한 겁니다. 그 단파 방송을 의 내용이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밀리고 있다. 어, 일본이 이제 자꾸 패전하고 있다. 이거는 그 미국의 소리 VOA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서 이제 이 방송을 계속 송출을 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송출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이 지금같이 공산화되기 이제 이전 그 국민정부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국어 방송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이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들으니까 방송국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그걸 듣고서 이제 자꾸 어,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그 일반 국민들, 백성들한테 이제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방송을 직접 들은 사람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적발이 돼갖고 일본 어, 그때 이제 총독부죠. 그 경찰들한테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뭐 재판도 받고 그다음에 뭐 고문도 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지만 그 이전에 에, 이렇게 쓰라린 그런 우리 역사가 방송가에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쭉 조사를 해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그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니까 지난해에 그 방송을 해드렸던 그 영상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뭐 사실 링크를 걸지 않더라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단파 방송 수신 사건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모두에 드렸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단파 방송 밀청 사건. 그러니까 이 명칭으로 봐서는 단파 방송을 몰래 들은 사건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밀청이니까. 바로 194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이 경성방송국, 그러니까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전신이죠. 일제시대 때 그 이제 개국했던 그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현재 한국방송공사로 이렇게 이제 승계가 된 거죠. KBS입니다. KBS. 네, 한동안 뭐 그 KBS가 가짜 뉴스를 많이 방송한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수신료 거부 운동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죠. 왜냐하면 KBS 사장이 어, 바뀌었는데 그 보도 방향이나 보도 지침이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그 서울 경성방송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독립운동 사건이다. 예, 말이 좀 반복이 돼서 어색하긴 합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독립운동과 사건. 그 독립운동에 관해서 독립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일본이 지금 어떤 상태다.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갖고 어 이제 일본이 막 수세에 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돼가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을 그 정확하게 국민한테 정말 거짓 가짜 뉴스 아닌 정확한 내용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그, 그 뉴스의 소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파 방송 즉 미국의 소리라든가 중국에서 그 방송하는 그 전황, 태평양 전쟁의 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단파 방송을 통해서 그 정보를 갖다 얻어내는 그 소식을 듣는 이제 그런 일종의 작업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작업이라는 것이 에, 조선 총독부나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불리한 그 정보니까 못 듣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건화 시켜서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뭐 전부 단속을 하고 구속을 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독립운동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단파 방송 수신 사건, 단파 방송 청취 사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쇼트 웨이브죠. 하이 프리퀀시. 음, 하여튼 이 보면은 단파 방송이 좀 깨끗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외국의 정세가 한국인에게 전파될까 봐,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불리하게 그 전황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외국 단파 방송 청취 금지령을 공布하고 한국에 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는 등 단파 방송 청취자 단속을 강화했다. 국내인들은 그 외국 방송 청취 금지령으로 이제 단속을 막 할 수 있지만 이 외국인 선교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껄끄럽죠. 왜냐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추방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추방을 시켰겠죠, 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성방송국에서 한국인 근무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송출되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중화인민 중화민국 인민이 아니죠. 중화민국 국민정부. 저때는 이제 어, 상계석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송출하는 충칭 방송국의 한국어 방송을 듣고는 했다. 자, 그래서 일제는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있다는 소문에 근원을 찾고자 했고 단파 방송이 그러한 소식의 원천으로 지목을 했다. 예,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서 뭔가 자꾸 그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한반도에 이렇게 전해지면 식민지화 해놓고 있는데 그냥 뭔가 불안하게 느끼겠죠. 응? 그런 그 사실이 자꾸 이제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스며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소문의 근원이 바로 단파 방송이다라고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고등계 경찰은 경성에서 즉 서울에서죠. 경성방송국의 단파 수신기 관리 근무장 등 1942년 말에서 1943년 초까지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해 경성방송국 직원 6명과 단파 방송을 직접 듣거나 관련된 150명 가까운 방송인과 민간인 또 150명에서 300여 명을 체포를 한 거예요. 이제 체포를 했으니까 이제 재판에 넘겨야 되겠죠. 1943년 3월 공판이 시작되었고 최종적으로 75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4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 옥사했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적인 기록 말살로 인해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관련자에 대한 예우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글쎄요, 이제 자료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 저런 자료가 있어 갖고서 뭔가 저런 그 사건에 그 연루됐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직접 하기 위한 그런 그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뭔가 독립 유공자로서 그 처벌을 그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데 그런 자료를 어, 청도부가 뭐 다 말소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실한 그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예우를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인 관련자를 한번 볼까요? 1982년 경성방송국에서 근무했던 이들이 만든 조방해라는 단체에서 만든 JODK 조선방송협회 회상기에서 와카미와 요시마가 남긴 글에 따르면 해전의 소문이 한간에 떠돌자 그 근원지를 단파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던 경성방송국을 지목을 했다. 사실 뭐 단파 수신기 제가 저 국민학교 다닐 때 1960년대입니다. 그때도 저희 외갓집에 가면은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즉 수신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 다뤄준 스피커를 통해서 뉴스를 듣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1960년대 말이에요. 그럼 지금 194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일반 국민들은 뭐 라디오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정한 사람 아니면 부유한 사람 일부 권력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그런 그 기기를 보유했는데 바로 그 단파 수신기 같은 거는 또 더구나 더 특별한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파 수신기가 있었던 방송국 거기를 지목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단파 수신기를 다룬 근무자와 동료들을 검거 연행하여 감금하였다. 그러니까 단파 수신기를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소리나 그 중화민국 국민의 정부 국민정부에서 이제 보내줬던 그 충칭 방송국에서 보낸 그 방송을 그렇게 듣고서 지금 전쟁의 전황이 일본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걸 갖다 어 우리 그 일반 백성들한테 전파를 인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인제 의심을 하고 어 검거를 해서 이제 연행을 해서 감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에 인제 회부했다는 얘기겠죠. 자 어찌 됐든 이 단파수신 사건은 어 뭔가 독립을 원하는 그런 일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였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해 왔던 독립운동가에게는 더더욱 그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런 일을 뭐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마치 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서 총을 쏴서 적을 이제 쓰러뜨리고 이제 그런 것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일들도 독립운동이나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예. 뭐 그러고 보니까 또 야인시대 드라마 야인시대 생각이 나는데 그 야인시대에서 인제 어 소위 그 인제 이 주먹패들이 인제 어 "이건 뭐 싸움이나 하고 뭐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인제 그때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이제 김도한 어 에게 인제 그 종로의 그 인제 우두머리였던 쌍칼이 인제 하하하 웃으면서 "그거를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비록 주먹을 쓰는 그런 일이지만은 어 그 거리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고 음 그들에게 어떤 그 인제 삶의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라면 그것 또한 거리의 독립운동가다. 거리의 독립투쟁이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인제 했다라는 그 멘트가 나오죠. 예 그 드라마에.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어찌 됐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서 비록 총을 들고 나가서 적을 쓰러뜨리진 않았지만은 독립은 운동 독립을 위해서 일조를 했다라면 그들도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들도 독립운동을 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어 그 KBS에서 단파 수신기를 KBS가 아니죠. 경성방송국이죠. 인제 KBS는 그 후에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된 거고 경성방송국에서 단파 수신기를 다뤘던 우리 그 조선인 근무자 그리고 그 동료들 이제 그런 전황을 자꾸 인제 이 외부로다 인제 알렸을 테니까 그래서 인제 검거되고 연행해서 감금되고 재판까지 받는 그런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또한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뭐 즐거워야 했을 크리스마스 날이었겠죠 그때도. 물론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가 어느 정도 우리들 생활에 파고들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 됐든 즐거워야 될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저런 사건에 연루돼 갖고 체포되고 연행되고 감금되고 재판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은 그 또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942년 말에 있었던 단파 방송 수신 사건 그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정말 그야말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어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 아주 어 축하를 인제 하며 또 이웃과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